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인데요.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인생의 방향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역사 속 인물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조선 초기의 음악인 박연 선생부터 일제강점기 독립을 외쳤던 단재 신채호, 그리고 현대시의 아버지 정지용 시인까지 그들의 인생과 가치관을 세상극은 유레카가 소개합니다. 세계를 아우르는 한국인만의 흥의 원조. 억압받던 시절을 극복하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준 민족의식의 아버지. 마음 깊은 곳, 잊혀지지 않는 그리움을 노래한 한 편의 시까지. 우리나라의 역사 연구와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우리 음악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마 중국의 음악을 썼을 거예요. 현대시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현대시를 논할 수 없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마음에 새겨둬야 할 역사 속 인물들과 그들의 정신, 그 발자취를 따라 특별한 역사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역사 속 인물, 한국인의 뼛속 깊은 곳에 자리한 흥의 원조 난계 박연 선생. 난계 박연 선생님은 28세에 과거에 급제하셔서 관료로 지내다가 그 세종대왕을 만나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한 분으로 악보를 편찬하고 기준음을 만들어서 필요한 악기를 만드신 분입니다. 고려의 왕산악, 신라의 우륵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불리는 조선 초기의 음악인 박연. 박연 선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옛 음악들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박연 선생님이 악보를 정리하기 전에는 중국의 음악을 사용했었는데요. 만약에 박연 선생님이 우리의 정서를 담아서 우리의 음악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마 중국의 음악을 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연 선생님을 꼭 기억하고 우리 음악을 꼭 보존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음악을 배우고 느끼고 마음에 새기며 또 한 사람의 박연이 돼볼 수 있는 이곳, 바로 영동 국악체험촌. 국악체험촌은 2015년 5월 20일에 처음으로 개관을 했고요. 여기는 숙박시설도 마련이 돼 있어서 숙박을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주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북이나 난타 그리고 사물놀이, 가야금 체험도 하시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보존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를 옛 음악의 씨앗. 이것을 소중히 간직한 곳이 바로 국악체험촌인데, 몸으로 익힌 것만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오래 남는 것은 없는 법. 국악체험촌에서는 국악기를 직접 만들고 연주하는 체험을 통해 우리 음악의 소중함을 일깨운다고. 글쎄, 국악이라 해서 좀 경험은 안 해봤었는데 오늘 해보니까 일단은 막 신명나고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처음인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흥겹게 하는 게 우리 가락이 이렇게 흥겨울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전 또 배우고 싶더라고요. 특히 청명하고 웅장한 소리가 하늘에 닿으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세계 최대의 북, 천곡. 저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힘차게 북을 쳐보는데, 지금 우리 가족 건강을 하고요. 저도 몸이 안 좋아서 마음속으로는 지 건강을 좀 빌었어요. 우리 나중에 손주를 낳으면 와서 같이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펼쳐지는 난계국악단의 우리 음악 공연도 놓칠 수 없다. 박연 선생의 혼이 살아 숨쉬는 여행으로 여러분의 감성은 이미 충전 완료. 두 번째로 만나볼 여행지의 주인공, 우리의 아픈 역사,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외쳤던 단재 신채호 선생을 기리는 곳이라는데, 단재 기념관은 일제강점기에 단재 선생님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역사의식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수려한 문장으로 일제 독재의 부당함을 우리 민족과 세계에 알리고 그를 토대로 조선의 자주 독립을 이끌었던 단재 신채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역사 연구와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단재 선생님의 말씀 중에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상징하는 말인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나라를 이룬 후 세수를 할 때도 사방천지가 일본이라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비록 그의 몸은 일제의 탄압에 사그라졌지만 그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살아서 우리 곁에 숨쉬고 있는데. 단재 선생님은 대전에서 태어났지만 7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이곳에서 한학자인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한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1936년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는데요. 선생님이 살았던 집터에 사당을 만들어서 영정을 모셨습니다. 오직 결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일평생을 바쳤던 우리 민족의 스승 단재 신채호.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역사와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고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시의 저자 정지용 시인. 참신한 이미지와 절제된 언어로 대한민국 현대시의 아버지라 불리는 국민 시인인데. 정지용 시인은 현대시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현대시를 논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학계의 정평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일제 강점기와 해방 공간을 통해서 어려운 질곡의 삶을 살고 가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1996년 복원된 정지용 시인의 생가는 그의 시를 음미하고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향수 속 실개천이 지금도 졸졸 흐르며 사람들을 맞이한다고. 향수를 쓴 배경이 생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정지용 시인은 고등학교를 3월달에 졸업하고 일본의 동지사대학에 5월달에 입학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때 여기 생가에 정지용 시인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간다고 할 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어렸을 적 1살부터 14살까지 이 살았던 기억들을 종이에 옮겨 적은 것이 향수라는 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여기 와서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정지용 시인의 삶과 문학을 좀 더 심도 있게 만나고 싶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곳, 바로 정지용 문학관인데, 이곳에서는 추억의 앨범을 넘기듯 시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고 또 한국 현대시의 역사를 만날 수 있어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학습 공간도 될 수 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책이 정지용 시인의 첫 시집입니다. 정지용 시인은 가난했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시집을 낼 수가 없었고 2살 어린 박용철 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이런 책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한글 맞춤법이 정비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책이라 그분의 어휘, 적확한 단어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시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손바닥에 스크린이 흐르면 정지용 시인의 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도 느낄 수 있다고. 성우가 된 듯 잔잔히 읽어보는 신앙송 체험은 관람객들에게 인기 만점.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 지성인의 마음을 직접 느껴보며 시 한 편과 함께 우수에 젖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시를 읽어볼 기회가 없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참 재밌어요. 고향에 대한 아련함을 담은 시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꼽힌 정지용 시인. 옥천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지용제를 통해 그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있다고. 생가에 와보니까 그 노랫말에 실개천 있죠. 그게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운치가 있고요. 우리 어렸을 때, 클 때 그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 있죠. 그냥 옛날 사람으로 치부해서는 안 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할 역사 속 인물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여행으로 나의 대한민국, 나의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눈이 시리거나 뻑뻑하고 충혈이 자주 되시나요?